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장 폭락도 오면 2차전지 삼성전자 말고 외국인이 쓸어 담는 이 주식 2배 수익 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 브리핑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2차전지에 대한 브리핑 그에 따라서 이것들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2023년도 새로운 공략주 당장의 1분기에 공략해볼 만한 기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해당되는 내용은 맹신하시기보단 투자의 자료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분석의 참고 자료로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우리가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주식시장의 루틴이었어요. 뭐가 루틴이었냐면 주식시장에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1에서 하락했었죠. 요때까지 정확하게 급락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급락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하니까 증시가 박살나면 경제가 박살나면서 이렇게 무너졌었죠. 실제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물가가 좀 진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자 오히려 증시는 반등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증시를 따져보면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물가가 진정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그 증시가 상승하고 긍정적인 경제가 오면 물가가 진정되지 않을 거니까 증시가 하락하는 이런 루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죠. 바로 이런 발언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2023년도 금리 인하 없다. 산텔리 낙담이라는 내용입니다. 빅스텝 밟은 연준 내년 말 금리 5.1% 예측. 파월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할 것. 금리 속도 조절에도 매파 발언 증시 악세라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원래 우리가 한 4.5%까지 예상했었던 금리 예상치를 5.1%로 높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더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물가가 분명히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긴축 기조는 유지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핑계를 들면서 이야기했느냐? 임금이 진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즉 시장에 겁을 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투자자들 그래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아 버리니까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증시가 하락해 버리는 기대감이 사라진 시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결국에는 하락하는 시장, 기대감이 사라진 시장이 나와 버렸다. 그러므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해서 하방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 누구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이천지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가장 처음 여러분께 2차전지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안 그래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빠질 분위기였는데 시장이 빠지니까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때문에 더 떨어졌죠. 요즘 이런 욕까지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욕까지 먹고 있냐? 어, 우리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교수님께서 우리 집 고양이도 못 맡길 만큼 신뢰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수상자인 폴 구르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자가 고양이도 못 맡길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지금 현재 그는 특정 영역에서는 천재적이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완전히 바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가 알기로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매우 효율적인 리더였다고 평가하면서 급락 전까지 테슬라의 어마무시한 밸류에이션은 부여된 것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던 거품이라는 얘기죠. 그죠?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하려면 테슬라가 몇 년이 아닌 장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테슬라가 강력한 네트워크 외부성을 지금 현재 토대로 시장에 지배하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쿠르만의 진단이다.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생태계 이런 것들을 지배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말 그대로 윈도우즈 컴퓨터에 지금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배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쿠르그만 교수는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에 장기간 동안 장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메이저 자동차들이 제조사들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테슬라가 시장을 독점하는 세상에서 올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했다. 뭐 복잡한 얘기니까 짧게 얘기 드리면요.
원래는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었습니다. 왜? 테슬라가 거의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조, 사람들 아직까지 지금 이제 로봇을 중심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차를 생산했었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좀 더 값싼,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생산을 주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더 맞았었던 거예요. 더 싸게 제품들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의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 다른 기존의 뭐 포드라든가 기존의 미국의 자동차 생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오게 된 거죠. 생산 단가가 보조금에 의해서 맡기기 시작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생산량이 많을 수 있었던 이 시장이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독보적이었던 전기차 테슬라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망해가고 있다. 테슬라가 이젠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의견도요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뻘짓 많이 하니까 사실 욕먹을 짓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교수님들이 원래 일론 머스크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하도 주식 안 판다 했다가 지금 이번 연도에 벌써 들어서 한 20억, 30억 갖다가 파니까 이렇게 신뢰도를 잃어가면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주식을 전량 매도했나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께 아니라고 좀 설명드려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럴 만큼 욕을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가 뭐 아니다, 뭐 신경 쓰지 마라, 시장 광기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뭐 주식시장에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앉기 시작했었죠. 전 개인적으로 좀 슬슬 바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번 주가가 내려가는 건 흐름을 막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좀 하락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국내 전기차 관련주 모두 울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 수요 둔화 우려에 확대 관련주 시총이 10조 증발했습니다. 안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지금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요런 기업들 뭐 다 하락했겠죠. 포스코 케미칼 다 하락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다 하락하고 개판이 났죠. 그죠?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반등해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반등 시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좀 기대감이 있어야 뭔가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기대감이 있는 타이밍은 제가 내년도 3분기 지금 현재 테슬라가 드디어 지금 현재 디자인을 바꾼다고 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끌고 다시 한번 점유율을 다시 한번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5년만 출시는 이제 5년 만에 모델 3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해당 모델이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년 3분기부터 중국 상하이 공장을 중심에 생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적어도 내년 3분기면 몇 월 달이요? 7, 8, 9월이에요. 7, 8, 9월 달까지는 우리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완벽하게 저점을 잡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한 적어도 6월 달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기대감이 들 수 있는 2023년도 사이버 트럭이죠. 우리 뭐 옛날에 뭐 화성에 가서 탈 차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이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의 외관도 굉장히 특별하죠. 그죠? 바로 우주, 로켓에 들어가는 그 소재로 지금 현재 겉면을 만들게 되면서 굉장히 탄탄한 자동차로서 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지금 이제 싹 다 몰아넣은 게 바로 사이버 트럭이었는데 사이버 트럭의 생산 일정이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22년도 지금 2022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미뤄지게 되면서 2023년도 중반의 생산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진행되게 되면서 뭐 테슬라가 불리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산을 하지 못했던 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았던 자동차들까지 하나둘씩 출시되게 되면서 최근에 세미 트럭까지도 출시가 됐었죠. 이번에 사이버 트럭도 실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중반을 목표로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 관련된 틀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현장이 유출됐는데 여기에서 사이버 트럭의 틀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년 중순 중순이 아니죠. 내년 6월달 6월달 지역쯤에는 바로 기대감이 좀 드러나면서 분명히 테슬라의 좀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그때는 한 저가 정도는 형성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 볼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전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언제 공략해야 된다? 내년 중순쯤. 지금 내년 6월쯤이야 돼야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좀 아직은 멀었다. 지금 당장 내년 초반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아직 먼 얘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년 중순쯤을 가장 매력적인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언제 투자할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역시나 지금 당장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픈 손가락 고친다. 가전 AP 후공정 연구팀 신설이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자신이 부족한 기술을 메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인수합병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들고 있는 120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을 토대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기술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채워졌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인수합병 실패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수합병 또 가능성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는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독보적으로 신설팀을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부족한 딱 연구죠. 가전제품 AP 후공정을 연구하게 되면서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다시 땅부터 파기 시작하면서 기초 공사부터 차례대로 하면 물론 미래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을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걸립니다.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불확실하죠. 언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죠. 그래서 사실상 빨리 지금 진행되는 AP 같은 경우에는 빨라봤자 2025년도란 말이에요.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보통 못해도 2년은 걸리니까요. 후공정 연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언제 나올지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막 신설된 팀인데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업중에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기대감을 줄 만한 신규 이슈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건 로봇 사업일 것 같은데요.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내년 4월부터 첫 상용화 로봇 추격이라는 내용인데요. 2023년도에 서빙 로봇, 2024년도에 안내 로봇을 추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몇 월은 돼야 4월 정도는 돼야지 로봇에 대한 좀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만을 생산한다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가요. 우리 가전제품까지 다 같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통 삼성전자가 2018년도, 2016년도부터 시작된 반도체 이제 지금 현재 호황에 엄청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은 제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내건 스마트폰을 내놨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이 직접 만들어서 넣었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던 삼성의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성이 내놓는 가전제품이 잘 팔릴수록 삼성의 가전제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판매에도. 그래서 삼성이 내놓는 이번 로봇 제품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로봇 제품이 빠르게 나와도 내년 4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4월 달 이후부터 판매가 진행되게 되면은 사실 삼성의 기대감이 보통 4월 달부터 좀 들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투자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전 이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께 다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봄 어떻게 준비하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내년에 다가올 반도체 봄을 대비하기 위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수요처 발굴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이죠. 열심히 기술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건 지금 당장의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드렸죠. 다만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바로 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지금 당장 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당장 수요만 받쳐주면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DDR5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3년도부터 12나노급 D램을 생산한 한편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과 협력하여 4세대 D램 시장을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DDR5의 시장 주력 모델 성능이 4800Mbps 지금 현재 5600Mbps로 옮겨가는 만큼 내년에 데이터 센터 증설 확대에 따라 신규 CPU를 위한 DDR5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버용 반도체 시장을 정주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기술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최고속 서버용 D램인 지금 현재 MCR, 지금 현재 DMM을 개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모듈을 통해서 DDR5의 동작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신제품이다. 시장 조사 기관의 옴디아는 DDR5의 내년 점유율이 20%대로 DDR4를 역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SK 하이닉스는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첨단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를 더욱더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인 기업이 SSD에도 주목할 수 있다. 기업용 SSD에 주목하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내용이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DR5 D램을 생산할 수 있겠고요. CPU 아닙니다. D램이고요. 그들 중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서버용이더라. 서버용이다. 근데 이 서버용은 뭐 때문에 많이 늘어나요? 이 서버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이 가상세계, 서버 세계가 더욱더 많이 이용되는 제품들,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메타버스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많은 서버를 감당해야 되고 더욱더 많은 서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DDR5가 도입돼야 된다. 이것을 삼성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죠. 그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 이 서버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어떤 것일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 DDR5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만한 시장은 어디일까? 저는 뽑아보면 AI 인공지능과 바로 메타버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한물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얘기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VR 개척자 떠나고 메타 이용자 뚝뚝 시험대 오르는 메타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가 적자가 지속되고 돌파구가 안 보이는 시점이죠. 메타버스 서비스 호라이즌 월드 부진 월 이용자 목표치 낮췄는데도 미달됐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목표치 다 미달되고 VR기 높은 가격대의 진입 장벽으로 저가버는 여전히 메타버스에 낙관적이다. 인내심 갖고 투자하면 결국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당장의 결과는 굉장히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유는 뭐냐면 기기가 너무 비싸고요. 여러분들 기기가 가격이 비싼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게 되고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가 그냥 뭐 모험심에 투자 한번 사보는 정말 이제 돈이 꽤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뭐 이걸 꼭 구매해야 될 만한 이유를 다른 소비자들은 많이 찾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뭐 악재 뜨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이 시장을 너무 메타의 이 전 페이스북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다른 기업들의 접근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좀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많이 주장하고 있냐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이 VR, AR로 거의 통합될 것이다.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걸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다른 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요 게임업계 사람들이에요. 콘솔 시장 신작으로 60조 북미 유럽 시장 정주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게임업계 내년의 사업 전략, 지금 현재 국내 게임사들이 내년 콘솔 게임 신작 게임을 활용해서 해외 점유율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게임 시장이 현재 파노인가 문제로 정체된 사이 게임 산업의 본산인 지금 이제 미국과 북미와 지금 현재 유럽을 직접 겨냥한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 콘솔 게임은 전용 게임기를 모니터 또는 VR에 지금 현재 TV에 연결해 즐기는 게임을 말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PC, 모바일 게임을 주로 형성되어 있지만 북미와 유럽 시장은 콘솔 게임 비율이 모바일 PC 게임보다 비슷하거나 더 높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이제 해당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금 현재 30조 원 그리고 34조 원으로 추산됐다. 양대 시장은 전 세계 콘솔 시장의 83%를 차지한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가판의 성장세가 나타났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 해당 시장 원래 뭐에 연결했어요?
TV에 연결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디에 연결하려고 하고 있냐면 바로 VR, AR 기기에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여러분들께 지금 많이 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메타버스 시장을 어느 쪽으로 개혁하려고 하냐면 게임 시장의 기업 인수를 통해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찬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미 기업들 간의 딜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뭐 거의 100조 원에 가깝죠. 그리고 각 국가들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 뭐 위기를 좀 겪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사를 인수하고 바로 이 콘솔 게임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기기를 넣을 거예요? 이 VR 기기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제 확장현실 시장이 본격 개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애플이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XR 헤드셋 출시를 준비해 열을 올린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죠. 하필 그리고 제품을 가장 잘 만든다라고 유명한 그 애플이 이제 곧 제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애플을 필두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XR 기기 출시를 하면서 몇 년 내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 시장이 항상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니고 하루 종일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겨냥되어 있다는 거예요? 콘솔 게임. 이 게임 시장에 겨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이미 60조 북미 지금 현재 콘솔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제품들을 이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6일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사이 XR 시장은 6배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에는 대략적으로 94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그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도 초부터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조금 일정을 좀 미룰 수도 있겠지만 지금 1분기 1, 2, 3월 중에 공개한다는 일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1월 달에 CES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가전박람회가 있는데요. 빠르면 이때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에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도 늦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 내년 개발자용 XR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열심히 해당된 기술들을 내놓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내부 사람들이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까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어떤 기업이다? 바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기인 XR 시장이다. 이 애플이 제품을 내놓게 되면서 게임 관련 업종서부터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까지 싹 다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파동은 바로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DDR5 서버용 지금 이제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좀 예상이 되니까요. 관련된 시장 절대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큰 시장이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근데 한눈에 정리해서 보고 싶다. 관련된 주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자료집을 만들어 놨는데요. VR, AR 자료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R, AR 시장이 어떻게 시장이 이어갈 것이며 핵심 기술은 무엇이고 우리가 관련된 대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눈에 싹 다 정리해서 보기 좋도록 여러분께 자료집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 해당 무료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를 내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자료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100%다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이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까지 다 싹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무료 자료집 또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바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측 상단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급등전조, 무료 시황, 무료 포착주 자료인데요.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 무료 급등 자료는 어디다 드리고 있느냐? 지금 이제 VR, AR 자료들 무료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이재진 2022년도 지금 현재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삼성로봇, 애플, VR, AR 총 정리 자료집이라고 나옵니다. 해당된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지금 이제 2배 급등 후보죠. 애플 VR A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재 기업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집을 여러분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시황, 무료 포착지 자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무료 급등 추천 종목들 1일 추천 종목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한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하셔야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좋도록 정리해놨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시간 투자한 거 한 10분 정도로 줄여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 어떻게 됐고 주요 변동 요인 무엇이며 주요 지표들, 그리고 그 주요 지표들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시장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전인차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뉴스 내용과 제 의견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매일매일 확인하셔도 주식시장의 흐름과 방향성, 어떤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크게 급등할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해당되는 내용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해당되는 내용들 100% 무료로 싹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신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보다 더 확률 높은 내용들, 보다 더 가능성 높은 내용들, 이런 힘든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정리해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자료까지 많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